네, 이번 시간에는 스피디테일이 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양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말 사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식들, 특별히 캘린더를 기반으로 한 양식들은요, 일요일을 한 주의 첫 시작으로 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늘 보는 달력도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주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금요일 퇴근 후부터가 보통 주말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주말이 언제 끝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가 되면은 슬슬 압박이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 모드가 바뀌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제는 다시 또 직장 모드로 벌써 머리가 원치 않아도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주말이다라고 실제 삶은 그렇게 느끼고 돌아가는데 양식은 그걸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양식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가끔은 어떤 양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고를 주도하게 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어떤 스케줄러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니까 약간 시작하는 날에 걸맞은 어떤 과업 같은 거를 자꾸 일요일에 적게 되는 경향마저 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에 어떤 계획을 적었을 경우에 그거 특별히 과업이나 학업적인 것일 경우에 잘 수행이 되나요? 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일요일은 주말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요일을 주 말처럼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피디테일은 일요일까지를 주말로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즉 금, 토, 일을 주간의 후반부에 덩어리로 관리할 수 있게 뒷부분에 뭉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을 실제로 첫 번째 머리에 오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주말 사용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양식이 토요일로 주말을 끊고 일요일부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사실상 여러분 양식상 보이는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1박 2일짜리 MT를 준비할 때와 2박 3일의 MT를 준비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데요. 보통 그렇습니다. 1박 2일 어디를 갔다 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는 날 하루, 그리고 오는 날 하루 해서 아예 뭐 가서 뭐 그냥 잠이나 자고 오는 거지. 그리고 가서 뭐 고기나 굽지 뭐 이러다 보면 시간 가겠지. 이렇게 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대단한 것을 계획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느끼죠. 근데 2박 3일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는 날과 오는 날, 그리고 중간에 낀 하루가 풀로 있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뭔가 조금은 1박 2일보다 더 특별한 일, 조금 더 설레는 일, 예,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말을 금, 토가 아니라 금, 토, 일로 인식하고 또한 그렇게 보여주는 양식을 쓸 경우에 여러분의 주말이 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피드테일을 쓰기 시작하면서 금, 토, 일을 2박 3일의 주말이라고 인식을 했을 때부터요. 주말에 조금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쯤에서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과거에 이 스피디테일 양식을 소개할 때, 특별히 주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못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주중에 주말에 할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주말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꽉 채워서 하고, 예.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면은, 내가 잠을 많이 자야 쉬는 게 아니고,
잠은 좀 적게 자더라도 내가 정말 퀄리티 있게 쉬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주말을 꽉 채워서 뭔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해야 굉장히 주말을 잘 보냈다라고 느낀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강의를 하고 이 스피리트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신다면 꼭 정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은 쉬셔야 합니다. 반드시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쉼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쉼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던 꽉 채워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쉼이 아니고요. 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몸을 쉬어주는, 몸을 릴렉스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두뇌 있죠. 이 두뇌가 사실은 굉장히 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집에 약 2m에 달하는 화이트보드가 언제나 거실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재우고서 그나마 좀 쉬는 시간이 되면 했던 일이 뭐냐면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화이트보드를 바라봅니다. 그럼 그 화이트보드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꿈들, 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요. 또 한편에는 제가 스피디테일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원대한 계획들이 빼곡히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제 두뇌가 쉬었을까요? 소파에 앉아서 몸은 쉬는 것 같았지만 제 두뇌는 회사 퇴근 이후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특별히 그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오가는 이메일에 쉼 없이 반응해야 되는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요, 머리를 쉬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멍 때리는 시간이 사실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말에 대해서마저 주말을 하고 싶은 일로 꽉 채웠을 때 나는 잘 쉬었다라고 느낀다라고 건방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강의를 과거에 제가 건방진 소리를 할 때 쉼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그 부분만큼은 고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계획함이 어쩌면 무엇을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익숙해졌지, 무엇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계획하는 훈련을 거의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스피리테일 양식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쉼에 대한 아주 뼈저린 깨달음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피드백열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는 관리하는데 남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